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상대 등록 취소 부분까지 봤고, 자, 그러면 업무정지 한번 볼까요?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등록 관청에서 한다. 자, 업무정지는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영업정지고, 자, 그럼 영업정지고요. 이거는 정지니까 기간을 정해놓겠죠. 기간. 그래서 이 최대치로 이런 영업정지 기간은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에요. 자, 6개월. 자격정지도 6개월이었죠. 요것도 6개월. 그리고 또 업무정지는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업무정지. 제가 여기 상대 등록 취소. 요것도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구나.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중기준 겸업 쓴 사람만 이중기준 겸업 유월 전속, 그 다음에 거짓 보증금지 3회 독점. 이렇게 일단 두 글자로 일단 할 거예요. 지금은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반드시 나중에 암기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제가 암기하라 소리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자꾸 연습하라 그래요. 자, 일단 업무정지는 제가 앞글자 안 따고 연습만 시킬 겁니다. 자, 일단 써보죠. 고용인을 채용했는데 고용인 결격 사유고용인을 2월 내 어떻게 한다? 해소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인장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인장 위반,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망 이용 시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아니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이렇게 됩니다. 자, 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감독사 명령 위반, 지도감독 위반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그 다음에 2회 이상. 자, 요것도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처음받은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한 경우, 업무 지역 위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된 경우 이렇게 됩니다. 많죠? 이걸 또 다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쫙 떠가지고. 다 외워놓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왜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고용인, 결격사유 고용인. 여러분들이 고용인 채용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채용했는데 결격사유면 자르라 그랬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안 자르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인장. 여러분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중개인을 하면서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정보망 이용 시. 여러분들 정보망 이용할 때 개업공개서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의무였었어요? 개업공개사. 요거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여기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 전속중개계약서라면 전속
중개계약서 써야죠. 그리고 이거 몇 년간 보관? 예, 3년. 전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 위반하면, 그리고 확인설명서. 자, 확인설명서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같이 확인설명서 작성하죠.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하죠. 서명 및 날인. 그리고 또 교배줘야죠. 그리고 보관하죠. 몇 년간? 3년. 그래서 전설은 3년입니다. 전수중개계약서, 설명서 이렇게 전설은 3년이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해줘야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를 다 빠짐없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서명 날인 해줘야죠. 서명 및 날인. 그리고 교부해줘야죠. 몇 년간 보관? 5년. 자,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러면 요 세 개,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요 세 개는 서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서식 관련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요거 통칭해서 기억하세요.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요 서식. 이게 지금 세 개인 것 같지만 여기 두 개죠? 요 서식 작성해야 된다.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요 한 4, 5개 돼요. 확인서는 써야죠. 또 서명란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교부해야죠. 보관해야죠.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써야죠. 그리고 또 서명 및 날인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써야 되고 교부하고 보관하고. 문제가 이 5개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본하지 않은 경우 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면요. 업무정지의 4분의 1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문제 나올 때 꼭 이거 한 2개씩 정도 나와요. 관련된 거 거의 2개씩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은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지도감독 위반.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해야 돼요. 조금 이따 500만 원 과태료 볼 겁니다.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협회하면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를 했죠. 그 다음에 상대등록서. 자, 이제 보죠. 이게 모두 뭐가 되는 거?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이게 업무정지일까요? 상대등록 취소는 곧 업무정지다. 상대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그러면 이게 나오면 다 업무정지를 골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업무정지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자, 금지 행위만 봐도 몇 개예요? 총 아까 여기다가 하는 거 금지 행위만 봐도 총 몇 개? 한 8개 되나? 총 개수는 9개. 근데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하나로 묶였어요. 그것까지만 이게 분리시킨다면 10개예요. 그럼 10개가 다 뭐예요? 업무정지 사유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등록수는 곧 뭐다? 업무정지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박아놔줘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암기만 했다가는요, 나중에 금지행위가 턱 나오죠. 그럼 이게 업무정지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다시 한번 상대등록수는 곧 뭐다? 업무정지다. 3월 달은 아예 앞부분 상대등록 취소일 때부터 계속 업무정지를 갖다 리콜을 시킬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또 이제 2회 이상. 자, 봅시다. 2회 이상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뭐예요? 과태료. 자, 이거는 이런 거겠죠?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아니면 과태료, 그 다음에 또 뭐 과태료 이런 거겠죠. 자, 요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이 맨 밑에 거, 요거 비슷한 게 지금 3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등록 취소는 어떻게 된다?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상대 등록 취소는 몇 회 이상? 3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행위 이렇게 되죠. 업무정지는요. 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좀 받고 다시 뭐예요? 과태료. 이거 가지고 단독 문제로 나와요. 난이도 높아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중개사법 작년에도 난이도가 사실은 중급 이상이에요.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난이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완벽하게 안 하신 분들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중개사법 그렇게 아주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게 최근 1년 이내 이것만 가지고도 단독 문제로도 몇 번 나왔었어요.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기억하느냐? 지금 기억 안 해도 좋아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3월달부터 강조할 겁니다. 3, 4월달 진도부터. 자, 지금은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이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2회가 뭐와 뭐가 2회 있어요? 2회가 뭐와 뭐가 있죠? 절대 등록 취소 2회 이상이죠.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2회 이상이죠. 구분 방법. 자, 2회가 나왔는데 뭐만 쭉 나왔다면 업무정지만 쭉 나온 거라면 절대 등록 취소예요. 2회가 나왔는데 뭐가 하나로 껴들어갔다면 과태료가 하나로 껴들어간. 뭐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뭐가 들어갔다면 과태료가 들어갔다면 뭐다? 네, 업무정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절대 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로 들어갔다면 업무정지. 그럼 3회가 나왔다면 예, 상대 등록 취소 우선 기억하면 돼요. 단 뭐가 있을 수 있다? 절대가 요 케이스 절대가 있을 수 있다. 요것만 예외적으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요거 절대 상대 업무정지 구분 정확히 해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한 번에 처음 받았을 때 아까 여기 뭐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을 했죠? 여기서는 한 번에 처음 받았다면 이때는 업무 정지. 자, 지역 위반 이건 붙일 거예요. 부칙. 자, 부칙개혁공개사는 부칙개혁공개사 업무지역이 어디로 제한돼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도로 제한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광주시 북구에 부칙개혁공개사 있으면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네, 광주광역시가 업무지역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업을 했다. 대상을 중개해줬다 그러면 일단은 업무정지. 그렇게 요 밑에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 자, 요건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 위반. 요걸 보면 이건 포괄적 규정이라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자,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면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하면 아니 된다. 뭐죠 이게? 뭐뭐 하여야 한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는 해야 되는 거고, 개업공개 뭐뭐 아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개업공개사 의무예요. 그럼 이런 개업공개사 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이렇게 절대 등록 취소되고, 이게 다 의무죠? 상대 등록 취소되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되고, 아니면 좀 이따가 형벌도 1-1, 3-3, 그 다음에 또 뭐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혹은 또 아니 된다, 이렇게 의무로 규정해 놓고 특별하게 처분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처분 규정이 없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여기다가 이것도 명령위반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한 대여섯 개 이상 정리했는데 안 그래도 많은데 한 6, 7개씩 막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하나, 그 다음에 다음 파트 때 한 3-4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이거 적용되는 거 보죠. 고용인 신고. 직원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하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나가면 언제까지 신고하죠? 며칠? 10일. 그래도 기억 다 하시네요.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했죠. 신고 안 하면요, 예, 업무정지예요. 근데 문제는 교재에도 업무정지로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규정상에는 이렇게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다 규정 없어요. 그럼 왜 교재에서 업무정지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길 적용시켜서 업무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업무정지 사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 모두 업무정지죠. 이거 상대 등록 취소 절대와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시고, 서식관련 위반은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업무정지에 이미 반은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거를 물론 절대와 상대는 나중에 암기해 줘야 돼요. 근데 글자 따가지고 이것만 암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제가 좀 써놓은 것 정도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교재에 긴 거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써놓은 것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업무정지 부분입니다. 자, 사유 쭉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저 넘어가요. 243페이지에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요거는요 지금 안 할 거예요. 3월달에 할 거예요. 왜 3월달에 하냐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결격 사유에 그 건너뛴 게 있어요. 3월달에 설명하겠다고.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 자, 여러분들 교재 244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후조치 찾았나요? 244페이지. 자,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습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라. 며칠이나 반납하라 그랬어요? 7일. 자, 이거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 같아요. 자, 다시 봅니다. 지금 아까 이거죠. 절대 등록, 상대 등록 취소. 등록취소되면 등록취소 반납해줘야 돼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자격 취소 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요거 며칠? 똑같이 7일. 요것도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해야 되고요. 요거 반납을 안 하면 100만 원이 같으래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지정 취소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지금 계속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러고 지금 계속 구분하고 있죠? 이게 왜 구분하는 거야? 시험 문제 실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부터 자꾸 이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하고 할 수 있는데,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운영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사망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두 글자로 합니다.
묶어서 거짓 운영 정보 1년 사망 이렇게 합니다. 자, 봅시다. 거짓 부정 지정.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이제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거짓 부정 등록과 비슷하죠. 뭐 뇌물주고 등록권 이런 것들이고 지정에 받았거나. 자, 운영규정 위반. 자, 한번 볼까요? 거래정보사업자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운영규정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운영규정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예, 일단 국장의 승인. 언제 지정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3개월. 예, 그렇죠.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에서 국장의 승인.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하나 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해당돼요. 500만 원. 운영규정 위반은 뭐에 해당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했죠.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지정 취소 할 수 있고 요거 하나 더 있었죠. 형벌 1-1 같이 기억해놔야 돼요. 지금 적응이 안 될 거야 아마.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같이 기억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5, 6월 달 돼가지고 연습을 딱 해놓으면 동시에 같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거래정보망은 거래정보망 지정받으면요 1년 이내 운영해 줘야 돼요. 1년 이내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사망해산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저 사망해산은 이거 여러분이 취소할 때 뭐 해요? 여기도 나오네요. 취소할 때 뭐 하죠? 아니, 일단 요거 취소할 때 뭐 해요? 청문 저번주에 잠깐 했었죠? 청문을 실시하죠? 그런데 저쪽에 사망해산, 여기 사망해산이 절대등록 취소도 있고 여기 있네요. 얘네들은 청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죽었죠? 죽은 사람한테 야 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처분입니다. 기억 안 나겠죠? 안 나줬습니다. 그냥 오늘은 듣고 넘어가세요.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듣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요. 자, 246페이지 좀 쉬었다 하시죠.